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인천의 싸제 총기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던 그 피의자,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자, 그동안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는데 왜 아들을 살해했는지 경찰이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과 전처가 짜고 나를 셋업했다.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나를 도외시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측 이 피의자를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피의자가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앞서 최초에 이제 가정 불화를 언급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언급이 됐던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끊겼다 이런 취지로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전처가 짜고 셋업했다, 함정에 빠뜨렸다, 지금 이렇게 이 피의자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한 결과를 일단 내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망상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혼한 이후, 전처와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들과 계속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2015년 이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립감과 그 사이에 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런 망상 속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경찰이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초기에 이제 가정부라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좌를 경찰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시기 때마다 가족들이 입김을 해줬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본인을 따돌리고 소외시켰다는 망상 속에서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만 하더라도 지금 전처 같은 경우는 출장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 사건 다음 날 이 아들 가족들이죠. 손주까지 포함해서 아들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미국에 가는데 본인은 어쨌든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범행을 유발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경찰이 벌써부터 뭐 망상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 피의자가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뭔가 이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망상범죄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걸 심신미약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심신미약.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관이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망상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혼자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언정 혼자 외톨이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신 상태에서 가족들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족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도와줬다는 것이고 또 생일잔치까지 할 정도로 잘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뭔가 고립감, 외톨이 이제 이런 어떤 망상 속에 쌓여 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조모 씨의 진술에 의해서만 뭐 심신미약 이런 거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법원에 가서 만약에 변호사랄지 이 조모 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신감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 유치를 해서 정말 어떤 범행의 동기에 의해서 범행 당시에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감정을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말 망상 상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아마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오윤성 교수님 얘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처럼 망상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식돼서 형량이 감경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 지금 정신과적인 소견이 없지 않았느냐. 지금 정신과적 소견을 받지 않고 경찰이 섣부르게 망상이라고 결론 낼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단순히 망상 범죄라 이렇게 좀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격발 연습까지 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가족을 살해할 걸 계획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사제총기 제작법을 익혔다고 하잖아요. 이 파이프와 손잡이를 구입하는 등 사제총기 제작에 들어갔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요. 이후에 집안에서 탄환에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살해할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방화를 위해서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